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 국토부 장관의 입으로 백지화라는 세 글자. 국토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 장관급의 어떤 그 정부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최고위급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죠. 장관, 총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석, 자기 이름을 밝힌 급에서 백지화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생방송 중에 실황 중계되고 있는데 방송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백지화. 이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에서 어제 나왔던 말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원희룡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게 자신의 독자적인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지난 정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 사안이면 장관들도 대개 청와대 눈치 봤었거든요. 청와대의 지침이 뭔가 끊임없이 알아보려고 했었고, 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부 내에서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그 직원 불러다가 너 죽을래? 했잖아요. 너 모가지가 몇 개야? 네 모가지 할 것 없이 내 모가지까지 포함해서. 왜? 청와대에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니까.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서로 경쟁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온, 그래서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자기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민적인 이제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을 백지화. 경기도 도민들은 어떻게 하며, 양평 군민들은 어떻게 하며, 또 양평에 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를 꼭 가야만 되는 서울 시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제 그런 이해가 아주 특별하게 얽혀 있는 수십 수백만의 그 이용자들, 국민들이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백지화를 했거든요. 어떤 공론화 과정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라디오 진행자도 궁금했겠지요. 누구하고 상의했냐? 대통령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원희룡 장관 씩씩하게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안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죠. 네. 제가 핵심만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원안입니다. 예. 그다음에 변경안은 그 밑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이제 저기 그 여러분 지도 글자가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검토 중인 대안 노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검토 중인 아닌지, 결정된 아닌지, 선정된 아닌지, 국토부가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어떤 안을 국민들께 공지하는 걸 공고라고 하지요. 그 공고된 안인지, 이제 이런 점이 사실은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이 끝나야 될 고속도로를 남쪽으로 끌어내린 그 안, 이것은 2023년 5월 8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의 국토부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결정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최저안을 선정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 안이 68개가 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안 지난 5월 8일에 게재되어 있던 것은 지금 보니까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된 내용인지 선정됐다는 표현을 국토부가 썼던 것인지 지금 잘 확인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기호일보라고 해서 경기도 북부 지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기호일보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의 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됐다고 국토부가 공고했다라고 기사는 되어 있더군요. 네, 제가 본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두 안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 그게 원안이고, 주황색 그게 이제 변경된, 아까 저기 표현에는 이제 검토 중인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검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두 안 중에 원점화 시키려고 했었다. 원희룡 장관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시비 붙고 말도 많고 말이야. 이게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이니 차라리 그냥 원한대로 해, 원한대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타협책을 제시를 했는데, 타협책이라는 건 뭐냐? 김건희 여사 그 외가 쪽에 선산이 있는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지 말고 원래 했던 대로 저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쪽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시비 붙지 마 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걸 타협하려 한다 라고 하니,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려는 것이다. 기승전결에서 결자, 기승전 김건희, 이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 아니냐. 따라서 백지화 하기로 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행자가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느냐?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아니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본인의 독자적인 결단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 민주당을 날파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현직 국무위원이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말이다, 강경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나를 국토부 장관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를 했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인사권의 책임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 국토부 장관 원희룡과 1대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해소를 하자. 우리 둘이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TV 1대1 토론을 한번 하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을 두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도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 이건 무슨 뜻인지요? 고집을 원희룡 장관이 만약 야당이 그렇게 나오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지화하겠다는 뜻입니까? 백지화를 취소를 하고 고속도로 건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거 이런 말은 조금 그냥 제 생각에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일국의 장관 입에서 어제는 백지화, 뭐 오늘은 다시 추진. 야당의 태도하고 관계없이 야당이 반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양평 군민과 거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가야 되는 수도권 그 주민들을 위한 공사라면 그냥 묵묵하게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이지. 야당이 반대한다고 백지화. 그랬다가 야당이 또 수거든다고 그래서 또 공사 재개. 그래도 되는 건지요. 원희룡 장관이 워낙에 정치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 사태.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좋으냐? 남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좋으냐? 이 고속도로는요,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27km인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고속도로죠. 27km. 100km로 달리면은 그냥 몇 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어찌됐든 이게 매우 중요한 그 고속도로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주말에 토요일 이때 두물머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네. 어마어마하게요. 네. 차가 뭐 30분, 1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합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교통 체증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서울을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잖아요. 동에서 서쪽으로. 근데 한강이 동쪽을 따라 쭉 가면은 이렇게 가로로 쭉 가다가 팔당댐을 지나고 이제 그 양평에 이르르면 그 한강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너는 북행선,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북한강,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한강.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갈라지는 곳, 여기가 양수리입니다. 물이 두 갈래. 그래서 양수리가 되는 거고 우리말로는 두물머리,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두물머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가 풍광이 끝내줍니다. 여기 가면 뭐 강바람도 시원하고요. 거기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맛집들이 그냥 쭉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카페들도 많고 저 양평 위쪽으로 가면 서정면 여기는 우리나라 1급 전원주택단지. 그 뭐 네로라는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저게 전원주택 가진 분들이 좀 많습니까? 지금 보시는 저 풍광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저기 가면은 세미원이라고 그래서 요즘 가면은 연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꽃이 아주 또 기가 막힌 곳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좀 미처 못 가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이게 양평입니다. 그래서 원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속도로가 바로 이 양서면 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네. 저 위에가 이제 기조난이라고 써 있는 저기 이제 양서면으로 위로 올라간다 거기입니다. 네. 양평 JCT 이렇게 써 있는 거기. 네. 거기가 이제 두물머리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교통 지역을 해소를 하려면 저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 밑으로 가는 거는 같은 양평군인데 위에는 양서면, 밑에는 강상면입니다. 예, 강상면.
근데 저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외가 쪽 산이 있다는 겁니다. 산이 한 7,000평쯤 되더라고요. 네. 7,000평이면 웬만한 작은 산 하나가 7,000평쯤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산하기 규모가 아주 딱 적당하지요. 이제 그래 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건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 양평 군민들, 수도권 주민들,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 저기 이제 안이 변경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저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행동이었느냐, 전혀 무관한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지역 이렇게 이제 점 찍은 곳이 나오는데 그 밑에 사진 보이죠? 산도 있고 밑에 이렇게 좌우로 쫙 뻗은 고속도로 있는데 저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우리나라는 땅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양평군에는 이제 도로가 그 지금까지는 세 개의 중요 핵심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400번 고속도로 있습니다. 400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여주에서 양평까지, 여주가 여주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국도가 있어요. 여러분 6번 국도 아주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6번 국도는 남한강의 북쪽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도로가 6번 고속도로입니다. 남한강의 남쪽 강변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도로가 88국도입니다. 88번. 여러분 이 국도는 세로로 되어 있으면 홀수, 가로로 되어 있으면 짝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양평 쪽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6번 국도, 밑에는 88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두 도로로는 이 교통 체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을 보니까 1조 7천억쯤 들어가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